막다른 주식시장의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벌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다른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다른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장에 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합의를 촉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업 간의 일이라면서 사실 그전까지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조금 갑자기 급선회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전기차가 본격 개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 입지를 놓칠 수 없다라는 의지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쟁이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 약 열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전에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 이루어질까요? 이 배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DJ 정부 때 네. 98년도에 이제 그때 뭐 IMF 위기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재무적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5대 그룹 간 빅딜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서로 막 그 그룹끼리는 자기네가 이제 좋은 회사를 안 뺏기려고 이제 물밑에서 네.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피해자가 LG 그룹이었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때 LG 그룹이 이제 LG 반도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현대 그룹이 현대전자가 있었는데 LG 그룹이 LG 반도체를 현대전자에 뺏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현대전자가 이제 그 큰 회사가 됐는데 네. 결국 현대그룹이 무너지면서 네. 결국 이제 SK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LG전자는 굉장히 열받는 거죠. 왜냐면 그때 이제 LG전자랑 같이 LG 반도체도 거의 삼성전자 비슷하게 해서 그 키우는 회사였는데 현대전자에 뺏긴 건 좋은데 그 회사가 또 SK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LG하고 SK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SK가 양보하지 않는 한 LG그룹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게 98년도에 자기네가 LG 반도체를 뺏김으로써 네. 지금 그룹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하이닉스가 지금 그건 2위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 네. 원래는 LG 그룹 자기 거거든요. 자리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SK가 양보를 안 하는 이상 LG그룹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할 거예요.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보기에는 그럼 배경을 들으니까 확실히 그쵸, LG 네.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신문에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러네요. 그 빅딜이 거의 98년 2월부터 거의 6개월간 계속 언론에 나왔어요. 빅딜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삼성 자동차도 포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하고 뭐 정유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 정유로 통합이 돼서 그때 보면은 현대 그룹이 약간 좀 그 혜택을 좀 봤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면은 LG 그룹에서는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SK 진다로 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도 결국은 엄연히 LG 그룹 건데 뿌리를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LG에서는 오. 절대로 양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SK 그룹에서 양보를 하기 전까지는 네. 아마 타결되긴 힘들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서는 이 열흘 전에는 SK가 이 양보를 하기 전까지 사실상 협상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또 SK 그룹은 현 정부가 좀 가까운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사실 면에서. 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굉장히 조금 강하게 발언했어요. 너희가 네. 이렇게 싸우는 게 사실상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네네. 남이라는 게 여기서 사실 뭐 지칭하는 게 일본, 뭐 중국. 예, 지금 예.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1등 기업이 있고 2등 기업이 있는데 그쵸.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그게 순위가 돼야지 강제적으로 하면은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럴까요? 어쨌든 뭐 열흘 뒤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조금 연기가 되기도 했고 네네. 미뤄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판결이 나올 것인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만하게 조금 합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 점검하실 텐데요. 뉴욕 증시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게임스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증시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오면서 전일장에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회복세를 다시금 보인 겁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장 시작은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현재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면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현재는 0.71% 하락하면서 3,046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0.94% 빠지고 있습니다. 952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 오늘도 역시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5,055억 원 사자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양상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99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상위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켰었는데 지금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 현재는 다시금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시리즈가 오늘부터 글로벌 60개국 시장에 본격 출시됩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되면서 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장 시작은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1.63%대로 올라가면서 1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빨간불 잘 유지하고 있네요. 1.81% 상승하면서 9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은 최대 1조 2천억 규모의 최사채 발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다시 흘러내리네요. 0.28%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좀 빨간불로 돌아서나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금 좀 흘러내립니다. 2.31% 하락하면서 현재는 23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현대차가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조만간 상용 자동차 사업을 총괄하는 상용사업부를 없앤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상용차 사업부를 통합해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장 초반에 빨간불로 켰었던 것 같은데 다시금 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카카오도 1.64%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하락합니다. 현대모비스도 빨간불 켰었는데 이내 조금 지수가 빠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3.44% 상승하면서 2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3공장을 건설한다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4분기가 굉장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형제 중에 빨간불을 유일하게 켜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희비가 엇갈리면서 0.91%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라보세나를 관련한 긍정적인 논문 발표 소식이 오늘도 전해지면서 1.91%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젠도 3.85% 올라서네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1.2%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 글로벌 임상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오늘도 훈풍을 불어오면서 14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지금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카카오게임즈는 1.57% 하락하고 있습니다. CJ ENM도 오늘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1.65% 상승하면서 8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슈젤은 또 보틀렉스 300유닛에 대해서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장 지배력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현재 2.79%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1.55% 올라서네요. 9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그룹주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십자 랩셀이 오늘 녹십자 그룹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미국의 MSD에 2조 원대 초대형 기술 수출 성공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 일제히 그룹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한 건데요. 녹십자 랩셀이 19%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녹십자 셀도 6%대, 녹십자 홀딩스도 7.5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우리가 진짜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우리 들어오는 거 아나보다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바로 증시가 흘러내릴 수 있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이야기 했는데 네네. 역시나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빨간불로 강하게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길래 맞습니다. 네. 우리 시간 괜찮겠지 이런 네. 생각했거든요. 어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을까요, 감독님? 일단은 뭐 차익 뭐 그동안에 이제 보면 우리가 주식 격언에 네. 일단은 이제 한번 빠지더라도 한번 팔 기회를 준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공포가 있던 분들이 네. 오전에 좀 강하게 나가니까 일단은 뭐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일단 팔고 보자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매도 세력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네.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또 오늘도 계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선물에 있어서는 투신사가 굉장히 많은 그 금액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의 어떤 기관 외국인은 그러니까 외국인은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투신에서도 오늘 좀 큰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물 가격 하락에 의해서 코스피지도 같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3,000선을 일단 어떤 지지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3,000선을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당분간은 이제 3,000선하고 3,100선에서 박스권에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네.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럼 거기서 이제 하방으로 가느냐 상방으로 가는가는 이제 우리가 증시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000포인트에 와서는 네. 일단은 뭐 30포인트 빠지고 오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에 2,000선일 때는 30포인트는 거의 1.5%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네. 일단 3,000포인트 시대에서는 30포인트 정도까지는 1% 범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 뉴욕 증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지금 게임스톱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어제는 그 시간 외에서 다시 좀 올라가는 네네.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금 진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과열 양상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개인들의 일단 매매를 못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좀 제가 볼 때도 코미디거든요. 아, 코미디인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 미국이 어차피 자본주의 어떤 꽃인데 네. 어떻게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주식을 그렇게 한다라는 매매 것 금지를 자체가?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에서 올랐지만 네.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기관들이 이제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선상은 네. 결국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네. 뭐 개인들이 좀 승리한 어떤 그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건데 오. 이제는 이제 개인들이 아마 어떤 그 이해 집단이 됐을 거예요. 뭐 어디 SNS 이런 데 통해서 네. 이제 지금 다른 공매도 또 타깃을 또 잡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 무섭죠. 네. 왜냐하면 그게 뭐 미국 시장에서만 국한이 되면 다행인데 네.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또 그러는 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도 들어서. 보면 이제 공매도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이 최고인데 그거는 쭉 빠지고 신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뭐 어디 그 뭐 유튜브 방송 이렇게 슬쩍 보니까는 네. 셀트리온의 뭐 고문인데 네. 이분이 스탁 옵션으로 뭐 100매덕을 벌었대요. 근데 그래요? 이분이 이제 뭐 엔지니어고 경영자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뭐 우리나라 어디 뭐 정보기관 출신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볼 때는 이제 그게 또 이슈가 될 그러네, 수도 있을 것 문제가 될수 같아서 있을 것 좀 같아요. 어떤 셀트리온이 뭔가 좀 이렇게 그 말 못할 네. 사정이 있는가 해서 주가가 지금 분명히 네. 이 백신 치료자 해가지고 분명히 좋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이 탄력을 못 받는 거 그 힘을 봐서는 좀처럼 못 네, 써요. 어떤 내부적으로 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좀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해소보다도 일단 그런 그 불투명한 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그러니까. 나타나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신라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신라젠은 거의 지금 상장 폐지 위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아마 우리 셀트리온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잘 그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오늘 이 시각은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오후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 관련해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최동기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매일매일 올랐는지 그 이유는 뭔지 좀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또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네, 또 월요일 날은 이제 셀리버리라는 종목인데 그렇죠. 100%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네. 일단은 급등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인데 요거는 이제 그 확실한 이유는 없지만 일단은 OTT 관련해서 OTT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뭐 홍정호 관련주라는 그래요? 그런 오랜만에 나왔네요. 홍정호 찌라시가 관련주. 있었는데 네. 일단 그 홍정호 씨의 부친이 남궁호 씨인데 그분이 이제 김수현 작가가 좀 관계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타머 사이언스인데 이게 이제 어차피 이제 바이오주죠. 네. 그래서 이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렘데시비르 대비 최대 100배 효능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100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닌 거죠. 뉴스로 나왔지만 이게 과연 입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만약 정말 100배라면 엄청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 수준의 항바이러스 효능 평가를 통해서 네. 후보 물질을 최종 선정하고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해서 네. 이제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 요거는 이제 스튜디오 그 데브 시스터즈 킹덤이 개발한 신작 쿠키런 킹덤이 이제 글로벌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출시 12시간 이전에 바로 우리나라 애플 스토어에서는 2위를 기록했고 대만 3위, 홍콩 3위, 일본 24에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그러네요. 반영되면서 성적이 좋네요. 네, 역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러셀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증착. 이건 이제 증착이라는 거는 반도체 표면에 방막을 부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비에 특화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성장과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업황의 어떤 호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이제 무인 운반차, 무인 지게차 해가지고 이제 러셀 로보틱스가 있거든요.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네. 이제 자회사를 가진 이런 러셀이 아마 또 상한가 대열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스컴은 이제 LG화학의 ABS 수지 및 EP 수지 및 PMMA 수지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 LG화학의 또 협력사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일단은 뭐 이유는 이렇게 뚜렷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런 재료로 해서 일단 올랐다는 게 일단 증권가의 평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그네틱스도 이제 반도체 전자 직조회로 제조업체인데 이게 이제 영풍그룹 계열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칩의 정기적인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이제 밀봉 포장해주는 물리적인 기능을 하는 일단 반도체 패키징 거기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그네틱스도 일단은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다음에 로보스타인데 이제 로보스타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그렇죠. 해서 로봇을 선점을 선정을 했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2018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클로이 서브 보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LG전자의 어떤 미래 먹거리 해가지고 이제 로보스타가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라 SG는 이제 뭐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됐는데 이제 어묵 수산물 가공 업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무상급식 이거 이제 관련 연관 져가지고 신라 SG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탑 리츠는 우리가 이제 리츠라는 거는 이제 임대 이제 수익률을 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리츠라는 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는 리츠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리스크는 위험은 이제 주식하고 채권의 중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도 이제 주식하고 이제 채권의 중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리츠 제도가 이제 있던 뭐 원래는 리츠가 이제 우리가 상장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투자 신탁의 개념이에요. 뮤추얼 펀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부동산 펀드가 이제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츠가 있는데 네. 이제 부동산 펀드는
감독원에서 주관을 하고 네. 리츠는 국토건설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성격이 비슷한데 네. 이제 이게 관련 부서가 틀린 거죠. 근데 서로 안 내놔요. 왜요? 이게 이제 이권이 될 수 있잖아요. 리츠 회사도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리츠 자체가 이제 뮤추얼 펀드로서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되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리츠도 우리가 보면 이제 임대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별로 안 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제 개발 리츠, 그러니까 이제 시행도 할 수 있는 리츠가 나오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보면은 시행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돼가지고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는 어떤 그러한 개발 리츠도 생겨났다는 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리츠는 어쨌든 간에 투자 신탁이 하는 형태인데 네. 이거를 상장시켜서 거래가 되는 건데 이제 케이타 리츠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도 되고 뭐 정세윤 관련주도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평가주가 되면서 우리 공공 임대주도 관련돼서 이제 케이타 리츠가 상한가는 아니지만 네. 일단은 그날 일단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네요. 네네. 1,665원 정도에 거래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6일 날은 이제 SFA 반도체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네, 이제 순환매죠.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테스트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이제 반도체 기업의 어떤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완전 자율 자동차 반도체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차피 반도체에 보면 모든 공정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패키징 물량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 B&G 스틸은 뭐 아시겠지만은 LG 하우시스가 일단은 그 자동차 소재 산업적 필름은 이제 현대 B&G 스틸에 이제는 매각한다 이런 이제 이 있었거든요. 저거 이제 주관사가 BOA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B&G 스틸이 주가가 흐름이 괜찮은데 네. 최근에 보면은 구주보다는 우선주가 더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이제 많이 지금 주가가 좀 오늘도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우선주에 대한 와, 게 오늘 상한가를 상한가죠. 갔네요. 예. 그래서 B&G 스틸 구주는 상한가를 못 치는데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파크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는 이제 가장 저평가된 이제 여행 종목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어떤 도서 부분에 적자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한다 나오는데 이제 송인 서적이라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회상 절차가 진행이 됨으로써 그동안은 이제 적자 요인이 좀 해소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그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기대감이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행하고 엔터테인먼트는 결국 코로나가 얼마나 이제 빨리 종식되느냐에 그렇죠.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터파크가 이제 저평가된 이런 그 어떤 그 우리 평가를 인해 가지고 일단 인터파크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제 반도체 리퍼비시, 그러니까 이제 재판매 세계 1위 업체거든요. 네. 역시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중고 장비를 납품하는 등 이제 설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수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DB 하이텍하게 이제 납품을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는 리서치 아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스몰캡을 이제 분석하는 리서치 회사가 있다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리서치 아름에서 이제 종목이 이제 나오니까 리포트가 나오니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리서치 아름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이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좋은 괜찮은 회사들을 이렇게 레포트를 내다 그래요? 보니까 이 회사의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뭐 이런 회사의 리포트는 무상으로는 제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거. 네, 그거를 그게 좀 아셔도 아쉽네요. 뭐 네. 유료로 한다 하더라도 뭐 상한가 치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텍은 오늘도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작년 상반기에 이제 한국 기계연구원하고 유연소자 생산에 특화된 생산 장비 갱본도를 함께 개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이 장비는 이제 반도체를 웨이퍼라든가 뭐 칩 단위가 아닌 패널 단위로 패키징 해가지고 생산 속도를 대폭 빠르게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일반 후공정 기술 대비 속도가 약 100배 정도 빠르다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네요. 상한가를 기록이 오늘도 아마 네, 오늘도 7% 네, 좋은 것 정도 같아요. 지금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IA 이건 이제 전장용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용 지능형 배터리 센서 모듈
고전력 모듈을 공급 중에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IEA에서 이번 주는 보면은 이제 어떤 그동안에 뭐 이재명 관련 테마주보다는 일단 반도체라든가 그러네요.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상승을 주도한 이런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종텔레콤은 이제 5G 특화망 준비 중 해가지고 이제 이통사가 아니어도 주파수 활동 가능하다는 이제 과학기술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5G 특화망 현재 보면 이제 독점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SK텔레콤, KT, 이제 LG유플러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5G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어떤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해서 뭐 세종텔레콤 외에는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아마 좀 눈독을 들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스마트팜, 기업 간 B2B 통신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옥, 우리 건물 같은 데도 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992년 6월 통신기기 및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했는데 원래 이 회사만 무슨 처음에는 무슨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M&A 해가지고 드루넷을 또 인수하고 했었는데 이 회사의 그 모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세종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아증권이 이제 세종증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세종증권이 이제 NH증권으로 매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종 지주회사에서 이제 그 NH의 그 증권 매각 대금을 가지고서 네.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좀 잘 아는 게 제가 어제 제가 사수 얘기했는데 네네네. 제 사수분이 여기 이제 부회장으로 또 계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네. 보면은 이 회사도 이통사나 마찬가지인데 워낙 3대 그 통신사들이 독점 체제를 그렇죠. 하니까 지금 보면 마이너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에서는 이제 1위 업체인데 워낙 이제 이런 게 영업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거의 동전주 수준이거든요. 그러네. 지금 이번에 좀 587원이네요. 반영이 됐는데 하여튼 이 종목이 보면 또 거래량이 엄청 많을 때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테마가 나오면 이제 주가가 오르고 하는데 제가 볼 그러네요. 때는 이번에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전주를 좀 탈피해야 그러니까 되지 일단 않나 집회까지는 좀 갔으면 생각이 좋겠습니다. 듭니다. 오늘도 뭐 10% 가까이 좀 올라가는 그렇습니까? 모습이 네.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시그네틱스는 이제 영통그룹 계열사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데브 시스터즈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데브 시스터 킹덤이 개발한 신작 이 상품이 이제 우리나라 앱스토어, 뭐 외국에서도 일단 상위 랭킹에 도달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풍산홀딩스 역시 이제 무상증자를 앞두고서 상승세 시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은 이제 호재로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유상증자도 요새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뭐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방식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그 조달한 자금이 네.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에 쓰인다면 또 반영돼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옛날에는 유상증자가 호재였어요. 그래요? 예, 과거에는. 반대로? 네, 왜냐하면 이제 주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그대로 회복이 되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물량이 많아서 이제 유상증자 발표는 이제 악재가 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 하더라도 그런 제3자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재원 자체를 전부 다 딴 데 안 쓰고 설비 투자에 쓴다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호재로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현대 27일에 현대 BNG 어젠가요? 27일이면 수요일이었구나. 그저죠. 네, 그제. BNG 스틸 해가지고 역시 이제 LG 하우스의 그 매각 자동차용 그 소재 그거를 이제 매각하는 것 때문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신라 SG 또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콘이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 해가지고 이제 임상 발표했는데 존슨앤존슨은 이제 장점이 한 번만 접종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1월 말에 이제 거의 다 지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직은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존슨앤존슨은 워낙 좀 뭐 유명한 그렇죠. 제약사이기 네.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임상에 있어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이게 뭐 기존의 모더나든 화이자 대비해서 저는 또 존슨앤존슨이 이거 개발하는 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효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존슨앤존슨은 이달 내로 이제 4만 명이 참여한 임상 중간 많이 데이터를 확보 참여했네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그 대상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면은 신뢰감이 더 갈 것 같아요. 획기적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기존의 백신들은 2번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된다. 굉장히 장점이네요. 그리고 이제 보관에 있어서도 일반 온도에서도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네요. 장점이 있습니다. 순순히. 네. 그래서 인콘이 이 어떤 그 뭡니까 인콘 출신의 이제 임원을
선임을 한 거죠. 인컨에서. 그래서 이제 존슨 앤 존스. 존슨에서 그렇죠. 네. 이제 인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제 이거는 공모 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은 이제 1988년에 설립된 화장품 원료회사인데 일단 주요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 색조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수요 예측 경쟁률이 이제 1,431대 1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도 약 거의 2,000대 1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따상을 기록했죠. 공모가가 이제 11,500원인데 약 네. 2만 3천에 상정되면서 종가가 이제 올랐는데 최근에 어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어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오늘은 빠지는 것 흘러내렸어요. 같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는 이제 보조 배터리와 이제 넥밴드, 충전기,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결국에 이제 뭐 핸디 선풍기, 그러니까 손 환풍기 있죠. 선풍기 네. 그다음에 스마트 램프, 공기청정기 이런 거 소형 가전까지 이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로는 이제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과 배터리를 결합한 사물 배터리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정치인 관련주로 또 이렇게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 그래서 보면 여기서 정치인 관련주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이제 사라진 것 그런데 같고, 한물 또 갔네요. 네,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계속 돌아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오른 종목들은 식상이 되고 이제 그러네요. 새로운 종목을 찾는 네. 이런 작업이 활발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로이스, 요거는 이제 OTT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력 제품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OTT 셋톱 박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회사라든가 우리나라 OTT 기업들이 어떤 외연 확장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번에도 오른 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의 하반기에 이제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알로이스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삼원 강제는 이제 오는 이제 기아차, 애플차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여변 그 강간을 이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유일의 자동차 스프링 소재 시장에서 간 아변 제품에 무려 100%를 독점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성 엘텍 역시 이제 기아차, 애플차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그 내비게이션 이런 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 어려울 때 스티 인베스트에서 M&A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2013년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매각을 하려고 지금 물건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주관사가 딜로이트에 앉아 있는데 아마 투자 설명서, 그러니까 이제 티저라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원매자들한테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발송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대성 엘텍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러한 거 회사들은 그 인수를 하면은 네. 이제 회사를 구조조정 해가지고 그 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팔면서 이제 그런 차익을 이렇게 생길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생기는 거죠. 네. 그 그런 차익이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틱 인베스트, 뭐 창투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매각이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 그렇지 PF 않네요. 펀드들 보면 이제 그 어려운 회사들을 네. 헐값에 뭐 헐값은 아니겠지만 네, 인수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이제 회사를 살려놓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이제 매각하는 다시 거죠. 되파는 그쵸.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는 뭐 네. 원래는 이제 캔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변진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 역시 소재 그렇죠. 기업으로. 미래 먹거리 찾아야죠. 예, 이 회사는 이제 알루미늄 그 양극박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작년 11월에 이제 약 250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생산 라인을 일단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내년까지 알루미늄 생산 목표를 약 연간 8천 톤인데 결국에 이제 2차 전지 제조사들이 네. 이 제품을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 테스트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런 또 새로운 또 어떤 그 회사가 나타남으로써 이제 좀 신선하죠. 그러네요. 한 그럼 20% 품질검사가 올랐는데 이제 통과가 되면 또 한 번 그렇죠. 다시 예. 상한가를 터치할 수도 있을 것 지금 뭐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뭐 고점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네. 아직도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끝은 아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건 이제 응급제에서 이제 실리콘, 네. 이 실리콘을 맞아요. 주입하는 기술이 강조하셨죠.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이제 그거를 실리콘을 이제 워낙 그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농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만약에 어디서 개발했다면은 아마 그 주식들이 아마 초대박 가겠네요.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어제 어떤 종목 네, 올랐는지 어제는 보죠. 이제 신라섬유라는 회사인데, 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이제 그 임대 회사인데 휴대폰 판매해가지고 이제 또 폴리에스테 직품 뭐 직물 가공하는 회사인데, 네. 이거는 어제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올랐는데. 오늘도 엄청 오르네요. 특히 어떤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부동산 임대비 약 40%, 그다음에 이동통신 판매 사업도 있고 섬유 사업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 네. 보고서를 보고서 쓴 건데 일단은 지금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이슈는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 있겠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모비릭스 이것도 이제 그 신규 상장주가 되겠는데요. 이제 2004년에 설립된 이제 모바일 캐주얼 게임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개발 영입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이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를 통해서 약 200여 종의 게임을 전 세계에 원활히 서비스 중인데 이제 글로벌 다운로드 수가 이제 국내 1위 업체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이제 플랫폼 기반 이제 광고 수익이 63%, 인앱 결제 33%, 기타 4%인데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이게 좀 캐주얼 게임이다 보니까 네. 뭐 동남아시아 이런데 조금 이제 약 떨어진데 이런 아. 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아시아 쪽에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들도 이제 약 1,400대리 됐었는데 주가 흐름은 이제 모비릭스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KPTU는 이제 금형 열 처리와 표면 처리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옳은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동차 부품의 어떤 공정 개발을 해가지고 매출이 증가된다 했었는데 일단은 뭐 이유는 확실하게 네.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잘 아시는 우리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인데 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다 실적이 아. 그래서 이제 어제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스익, 시스익이 이제 반도체 설비에 필요한 이제 클린룸 제어 시스템, 이제 클린룸이라는 거기에 이제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그런 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제어 시스템의 이제 전문 업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드래곤 플라이 일단 BBB와 송파구의 또 연구 개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 진단 키트의 어떤 5천만 개 생산 시설을 목표로 한다 가지고 올랐는데 과연 이제 진단 키트가 글쎄요, 저는 좀 그게 약간 우리 네. 시장처럼 네.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계속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뭐 한 12% 오르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시스윅 이런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금호석유는 사실 금호석유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뭐 레포트를 보면 이제 목표가도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조카의 난. 조카가 상무인데 네. 상무가 이제 그 삼촌한테 이제 방귀를 든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게 개인 최대 주주거든요. 네. 박천호 상무가 이제 그 아버지가 원래 장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간에 이제 그 뭐 석유화석에 뭐 배당을 늘리라든가 이제 이사 교체를 하는 건데 네. 사실 보면은 이런 어떤 우리 이 대기업들이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왜 잘 화합을 안 하고 싸우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두루두루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그 돈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현대그룹도 그때 네. 2000년도에 이제 그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MK의 정몽구 지금 자동차 회장 쪽하고 이제 MH 정몽원 회장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네. 근데 싸움이 붙은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마 그때 MK가 이겼나, MH가 이겼나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MH 쪽은 이제 대북 사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있었던 현대투자는 쪽이 감당했었는데 네. 이제 자금이 회사가 이제 북한에도 돈을 분명히 줬을 거고 네. 그다음에 투신사도 인수를 했는데 이제 계속 돈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목숨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좀 그거를 이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MH와 MK가 네. 잘 그때 타협이 됐으면은 그러니까요. 어차피 회사가 잘라졌거든요. 그럼 이제 교통 또 정리가 각자 그 되면 자금 되는데, 되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이고 또 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잘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는. 롯데그룹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장남하고 이제 차남이 싸우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밑에 사람들이? 가신들이 또 역시.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과 작용하지 않나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네.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입장이 달라지는 것 금호석유도 같습니다. 일단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런 거에 이어 가지고 또 회사 내용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조카의 나는 네. 또 오랜만에 보는 것 어쨌든 같아서. 간에 이제 이런 거는 결국에 이제 누가 이제 지분을 많이 확보하냐에 따르니까 중요하죠. 이제 지분 싸움이 되면서 네.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23% 이제 올랐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호석유는 좀 꾸준히 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금호석유. 양재사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양재 다이어리 아시죠? 양재 네, 다이어리. 알죠. 유명하죠. 네, 그 회사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는데 거기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부지가 이제 매각이 돼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들어선다는 그런 재료인데 가산 업어놓고 사실 이제 가산 그 디지털 전지역이 옛날에 이제 가리봉동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주로 공단이었어요. 그쪽이 공단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지금 보면 이제 천지개벽을 한 거죠. 거기 보면 저 완전히 뭐 진짜 예전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 우리 근로자들이 엄청 많죠. 거기 보면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좀 많이 있는데 많이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게 그 동네인데 일단은 이제 그게 매각이 돼가지고 거기에 네. 이제 빌딩이 들어선다. 이제 지식산업센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20%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젠큐릭스는 이제 역시 바이오 분단 진단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16%를 올랐는데 이제 방광암 진단에는 바이오 마크 발급 및 어떤 검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연했다 가지고 이제 어제 올랐고요. 네. 또 제주은행은 계속 네이버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나오는데 아니라고 계속 계속 부인을 얘기하는데.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근데 이제 계속 그러는 부인할 거예요? 수밖에 없죠. 지금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항상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럼 부인을 해줘. 왜냐면 나중에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허위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부인하는 거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뭐 불성실고리도 약하지만은 만약에 한다 했다가 안 하면 그거는 진짜 그건 허위 그건 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커요. 크죠. 그렇게 된 거죠. 듀오백은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제 가정용 의자, 사무의자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러셀이라는 종목 몇 개 있는데 네. 시간은 되는 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셀은 이제 파운드리에 가진 이제 로봇 자동화 중소형 최대 업체 수혜주인데요. 일단 이 회사는 반도체 중고 장비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계열사 보유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방막 증착 장비에 특화된 반도체 중고 업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는 하이닉스, 키파운드리, DB 하이텍, SMIC, NXP, 소니 등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가 이제 무인 자동화 로봇 시스템 업체인데 지분을 이제 46%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업황호재 가지고 이제 8인치 중고 장비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혜 업체인데 일단 8인치 장비가 주로 이제 그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러셀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18일에도 이제 키파운드리 그러니까 66억 원 장비 수지 공시를 해가지고 또 뭐 계속 SK 하이닉스도 장비 발주를 시작이 되고 있어 계속 호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그 키파운드리 장비가 3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교체 시기가 돼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일단은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요새 보면 차량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얘기 많죠. 그것도 이제 어떤 재료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는 아까 뭐 무인 지게차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CJ, 항공우주에 이제 다양한 산업체 공급하는데 실적을 보면 올해 그 매출액이 193억, 영업이익이 35억 이상인데 내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거 나오죠. 그래서 그러네요. 매출액이 320억, 영업이익 64억. 굉장히 뭐 작은 회사예요. 네. 이제 이건 이제 러셀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자회사가 성장함으로써 이제 모 회사도 좋아진다 해서 그렇죠. 올해 연결 매출액이 793억,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강으로 나고 영업이익은 150억으로서 약 131% 이제 증강으로 나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이제 1월 26일 날 고점에서 윗골이 나오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F의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택트 시대 최대 수혜 업체인데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패키징 주로 이제 패키징을 담당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19를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현재 그 5mm 나노 밀리미급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로 해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거서 차트 역시 1월 27일 날 윗골이 달고서 지금 좀 하락한 모습인데 어제도 좀 반등 시도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게 이제
그 공모주가 되겠는데 네. 글로벌 탑10 자외선 차단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유일의 FDA 인증 화장품 소재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78년에 설립이 돼서 2016년 5월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네. 사업 초기 계면 활성제 위주의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올해 1월 27일, 그러니까 그저께 상장이 된 네네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품별 매출 비중은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소재가 66%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이제 약 78%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모의 주주 비중은 이제 최대 주주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수출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FDA 인증을 받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된다 해서 장항에 신공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연간 최대 1,500억의 어떤 생산 개파를 확보할 수 있다 되고요. 네. 이쪽 이게 뭐 그림 보면은 쭉 나오는데 FDA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통과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다. 그리고 탑10이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중국의 탑10 네. 화장품 업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차단해서 이제 중국하고 같이 동반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가동을 해서 수율 상승이 되는데 기존의 안산 공장 옆에 있으면 이제 수평으로 이송이 되는데 장안 공장은 수직으로 돼요. 좀 특이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좀 이게 좋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제 투자해가지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주가는 뭐 이틀이니까.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그다음에 하죠. 이제 알로이스인데 네. 이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했는데 동사의 주요점은 아까 이제 OTD 관련 세트박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쁘죠 리시버. 오.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위성 방송할 때 보면 이런 거 있죠 세틀라이트 네. 리시버.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요거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흐름은 어제 윗골이 달리고 내려온 상태.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비릭스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번 한 주 동안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종목별로 또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넌넌너 월요일에 만나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